추신수 씨가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네티즌은 47명입니다. 고소 대상은 유튜브와 SNS 등에서 추 씨 본인과 가족들을 향해 악성 댓글, 이른바 악플을 단 네티즌들입니다. 추 씨 소속사 측은 추 씨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폐륜적 발언이 있었다며 모든 악플에 대해 고소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팬들에 대한 사랑과 보답으로 10년 이상 참아왔지만 최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국적인 추 씨의 두 아들에 대해 병역을 회피한 게 아니냐는 내용의 악플이 많았는데 추 씨 측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자연스럽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추 씨 사례처럼 허위 사실로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로 검거된 사건이 최근 10년 사이 2배 넘게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상 악플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지난 2019년 최대 3년 9개월까지 강화됐지만 줄어들기는커녕 급증한 겁니다. 앞서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 등을 제작해 수억 원대 수익을 챙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올해 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천만 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실형이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SBS 정지연입니다. 저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진짜 저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 이제 빼주세요, 제발. 진짜. 안녕하세요. 야구 선수에서 이제 일반인으로 이제 다시 이제 변신한 야구 선수 전 야구 선수 추신수입니다. 먼저 지금 여기 팬분들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미국에 있을 때 밤낮을 설치시면서 제 경기를 봐주시고 멀리서나마 응원해 주셨던 야구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기대치의 성적은 비록 내지는 못했지만 저에게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추억 기억들이고 또 한국 야구에 대해서 또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멀리서까지 인천까지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본업이기는 하시지만 시간을 쓰셔가지고 저에 대해서 좋은 기사든 또 그렇지 않은 기사든 항상 그런 걸 관심을 가져주셨던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신수 하면 어떤 선수로 좀? 저도 냉정하게 저 추신수라는 선수를 평가를 하게 되면 정말 뭔가 하나 특별히 특출난 게 없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5툴이라고 하면 그 5가지의 능력을 그래도 평균 이상을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정말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많은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듣고 싶은 평가는 그냥 저 선수는 야구의 진심이었더라. 정말 야구 하나에 목숨 걸었더라라는 그런 평가. 그거면 저는 제가 이때까지 해온 야구 인생을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타석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데뷔했을 때가 아닐까 싶고요. 그거는 제가 너무 어려서 그거를 정말 잘 이렇게 즐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 외적으로 뭔가 한 타석을 꼽으라면 아마 마지막 타석인 것 같아요. 그때는 관중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시국에 코로나 때문에 관중 없이 야구를 했었어야 되는 환경이라 텍사스 팬분들께 인사를 할 수 없는 인사라도 했었어야 됐는데 인사도 못하고 제가 텍사스에서 7년의 생활을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때 부상을 당해서 사실 타석에 설 수 없는 방망이도 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텍사스와의 7년 계약을 벤치에서 끝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 팀 의사와 상의하고 타석에서
무조건 번트만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제가 타석에 선 걸로 기억합니다. 예. 한국에서의 마지막 타석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왔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경기 중에 그런 걸 표현하기가 싫어서 좀 많이 참았었습니다. 아까 그 전에 질문에서 텍사스에서 마지막 타석이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인사를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타석에서 뭐 좋은 결과는 없었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타석에 나가면서 그 야구 팬분들께 인사하는 게 저에게는 제일 큰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야구 선수 생활 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빠르게 머릿속을 지나갔었습니다. 예. 근데요, 뭐 지도자라든지 향후 계획이 지금은 몸도 지금 마음도 많이 좀 지쳐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의 생각도 제안도 들어오고 있지만 일단은 제가 그 어떤 자리에 가는 것보다도 저는 그 자리에서 잘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한다고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의 좀 휴식기를 갖고 지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 결심하신 좀 과정이랑 아무래도 마지막은 제가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선수로서의 미련은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선수로서는 더 이상 이제 내가 할 수 없겠구나라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되니까 더가웃에서 부상을 당해서 더가웃에서 저희 선수들 경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나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다, 야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상으로 인해서 1년 동안 계속 힘들게 하니까 이제 경기장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좀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퇴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였잖아요. 처음으로 다음 시즌을 생각하지 않는 겨울은 정말 편안한 겨울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편안한 겨울이고요. 선수들이 좋은 시즌을 보내고 또 기대 이하의 시즌을 보내더라도 항상 그 다음 시즌에 대한 스트레스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정말 그만큼 가벼운 저의 눈꺼풀이 떠졌을 때가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그 내일에 대한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정말 잠도 편안하게 자는 것 같고 뭐 식사를 해도 살찔 걱정도 안 하고 뭐 내년에 시즌이 시작되지만 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게 되니까 그냥 정말 겨울이 편하더라고요. 뭐 스트레스가 없어요. 지금은. 혹시 그 감독에 대한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짐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거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자리고 그런 자리가 사실 쉽게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야구 4년을 뛰면서 제가 또 보고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고 선진 야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감독이라는 자리는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메이저리그에서 오래 뛴 거는 맞지만 선수로서 뛰었지 감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준비나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팀이 조금 더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충분히 기량이 좋은 선수들은 많고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조금씩 갑자기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조금씩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 거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다른 팀보다 연령이 많은 팀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뭐 이거는 뭐 저희 SSG 선수뿐만이 아니라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하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영원히 자기 자리인 것처럼 영원히 자기 자리라고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항시 내 자리를 위협하는 선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그리고 밑에 있는 선수들은 그 자리를 뺏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선수 개인이 나아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크게 보면 또 한국 야구가 나아지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전체 점수를 줄 수 있다면 야구를 시작했던 9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어제 마지막 타석을 끝났을 때까지 기억을 되짚어 봤는데 그냥 되짚어 보면서 그냥 입가에 그냥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선수는 안 됐었을지는 몰라도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 야구에 대해서는 저에게 주어진 하루의 24시간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에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고요. 후회 없고 뭐 점수를 매기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제가 제 자신에게 굳이 말한다면 고생했고 잘 살았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와이프분 또 자제분들이 많은 얘기를 또 해줬어요. 저희 남자애들 둘이는 어떻게 보면 야구라는 걸 같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애들이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뭐 프로에 지명도 안 됐고 지금 뭐 고등학생, 대학생이지만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이 스포츠 야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메이저리그라는 곳에 지명이 되기까지도 힘들다라는 것을 아마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 나이가 들고 나서 아이들에게 많이 듣는 소리가 아빠가 왜 일찍 나가고 그렇게 했는지를 이제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예, 아이들에게 좀 인정받을 때가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기분 좋으면서도 묘했어요. 그는 후배들이 많은데 미래가 기대되는 후배. 누구나 프로야구 선수면 메이저리그를 저는 도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선수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4년을 해오면서 그래도 제일 가능성이 있고 했던 선수가 이정우 선수였고요. 그리고 올해 또 김도용 선수, 또 누가 있지? 뭐 김혜성 선수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가 좀 되고 싶은지. 아이들의 야구를 못 본 지가 한 5년, 6년 정도 됐습니다. 야구를 못 봤는데 어느 순간 큰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 있고 둘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없이 야구를 했던 거예요. 계속 5, 6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좀 이번 1년 동안은 좀 아이들의 야구도 좀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야구나 이런 부분에서 실력이 향상됐는지도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빠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추신 선수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진짜 저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좀 부담스럽고요. 뛰는 리그가 달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호도 그렇고 이승엽 선배님도 그렇고 분명히 미국에서 저 정도의 기회를 받았으면 저도 잘했을 것 같습니다. 이승엽 선배님도 그렇고 대호도 그렇고. 근데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 보면 강정호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후배고 챙기는 동생이지만 정호는 한국에서는 정말 좋은 선수, 최고의 선수였고 미국에서 뛰었던 시간이 저는 짧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두 번째에 이제 우스개 질문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두 번째 있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좋은 선수이기는 하나 미국에서 뛰었던 시간이 좀 짧아서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부정을 하냐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리그가 달라서 그런 건데 미국에서 뛰었다고 해서 다 대단한 선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굳이 우리 선수들이 기회가 없어서 그랬을 뿐이지 기회가 똑같은 타석수와 똑같은 기회를 받아서 그때 평가가 된다면 괜찮은데 제가 첫 번째 있는 것도 저는 좀 사실 그렇고요. 이성엽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정말 뭐 한국 최고의 타자이시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호나 이승엽 선배님이나 대호가 제일 앞에 있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 이제 빼주세요 제발. 진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혹시 남아 있으실까요? 다음 생엔 태어나도 야구하겠습니다. SSG 스프링 캠프에서 배팅볼을 던지는 익숙한 얼굴의 주인공은 SSG의 육성 총괄 겸 구단주 특별 보좌역이라는 낯선 직함을 단 추신수입니다. 타자들이 좋은 타구를 칠 땐 특급 투수였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너스레를 떨지만 홈런이요? 와, 그거 25년 전에 그냥 주먹이었는데 그거야. 200개가 넘는 공을 던져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후배들을 돕고 있다는 뿌듯함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보좌 형님이라고 하는데 신수형 부르는 게 제일 듣기 좋고
이제 배트와 글러브 대신 머리와 대화로 강팀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소통도 중요하고 대화도 다 모든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밑바닥을 좀 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랜더스가 좀 더 특별하고 한국에서는 정말 좀 명문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국내 복귀 후 야구장 시설 개선을 건의해 관철시켰던 것처럼 야구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특히 2년 전 앞장서 주장했던 대표팀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몇 번의 시도는 해보고 뭔가에 대한 결과를 말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들을 보시면은 아마 그게 좀 답일 것 같은데요. 제2의 야구 인생을 향한 열차는 방금 막 출발했습니다. 추신수는 종착지까지 멈추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오키나와에서 SBS 전영민입니다. 친구 이대호가 커피차를 보내주고 추신수와 아내 하원미 씨 등 가족들은 경기에 앞서 마련된 시구 시타 행사에 참석하며 추신수의 야구 선수 생활 30여 년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만원 관중 속에서 SSG 선수들이 추신수의 영어 이름과 등번호 17번이 적힌 유니폼을 함께 입은 가운데 이어진 경기에선 롯데가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1대1로 맞선 6회 좌중간 적시타를 때려낸 전준우는 8회 다시 한번 적시타를 터뜨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추신수의 업적을 기리는 화려한 쇼가 펼쳐지며 은퇴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경기차 1, 2위 맞대결이 펼쳐진 대전에서는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